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제 채널 영상 중에 요 영상 고지혈증 약의 배신, 그래서 스타틴 때문에 몸이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댓글을 쭉 보니까요. 댓글을 통해서 이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백 명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고지혈증 약 부작용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당장 약을 끊어야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는 이제 저한테 그 얼마 전 수치가 LDL 수치가 얼마가 나왔는데 약 계속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끊어야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LDL 수치만 가지고서 이 환자를 뭐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먹는 환자를 크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중심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었더니 김 원장이 말한 목표랑 비슷하네. 이제 약 끊어도 되겠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총 콜레스테롤과 사망 위험 그래프에서 우리나라 연구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여기 200에서 240 정도가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구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 LDL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내외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구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을 먹는데 요 정도 들어오니까 약을 끊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약을 먹어서 요 정도, 예를 들어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이 한 220 정도가 나와서 이제 약을 끊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목표가 200에서 240인데 약을 안 먹었을 경우에 요 정도로 유지가 됐을 때 약을 끊고 유지를 하는 것이지 약을 먹어서 요 정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약을 당연히 끊으면 당연히 휙 이렇게 올라가서 사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약을 먹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에 들어왔다고 해서 약을 단순하게 끊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오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잡혔다고 해서 고지혈증 약만 끊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썸네일에서처럼 인생이 완전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 원인은 이제 그 동맥경화가 악화되면서 혈관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건강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고지혈증 약을 끊어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고지혈증 약을 끊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끊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끊으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LDL 수치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 요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절대 끊으면 안 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만 끊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40대 초반 남자였고요. 아주 극심한 피로감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자도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내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지럽기도 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트림도 있고, 체중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이제 비만이고요. 피로감도 너무 심하고, 특히 이제 업무상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게을러지고 무기력하고 예민해진다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강남의 기능의학병원에서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각종 비싼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해서 결과지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수차례 이제 수액 치료도 받고 영양제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 병원에 왔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기존에 이제 했던 검사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이제 기본 검사 위주로만 했는데 그 피로를 유발할 만한 뭐 검사 결과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이제 피로와 관련된 게 뭐 간 기능, 그다음에 갑상선, 뭐 빈혈, 부신 호르몬 수치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정상이었고 이
환자분에게 아주 특이한 사항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환자가 복용하고 있던 약이었는데 그 아땡제시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을 몇 년 전부터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 병원에서 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149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 아땡제시라고 하는 고지혈증 복합 약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콜레스테롤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코큐텐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게 가장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아무래도 환자의 그 무기력한 증세를 나타내는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149구 증세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약을 좀 끊어보는 것을 권장을 해드렸고요. 약만 끊었는데도 증상이 이제 호전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검사 결과가 괜찮으니까 약간의 영양소, 코큐텐을 포함한 그런 영양소 보충을 처방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 그리고 체중 관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면 관리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어, 이렇게 하고 한 달 정도 약을 끊고 나서 이분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염증 수치들은 괜찮은지 잘 관리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지 그냥 괜찮으니까 영양제 먹고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걸로는 환자분이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오게 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련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먼저 보니까 그 통풍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요산 통풍만 높은 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몸에 염증 반응이 상당히 있는 거고 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능의학 같은 경우 이건 장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약을 끊었더니 아까 100 얼마였죠? 149였는데 약을 끊었더니 266으로 휙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HDL은 67, 그리고 LDL은 164, 좀 많이 올라갔죠, LDL이. 그리고 중성 지방은 175로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수준이고요. 근데 중성 지방 150 기준으로 조금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포비라고 하는 LDL 표면에 있는 지단백 수치도 높고 특히 이 환자는 LPA랑 리포프로테인 A라고 하는 수치가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유전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유전적으로 이 환자는 혈관이 악화되기 쉬운 그런 체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수치도 상당히 높죠. 이렇게 높은 칼슘 수치가 혈관에 쌓여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수치만 봐도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포비, LDL에 붙어 있는 지단백,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그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PA, 리포프로테인 A 수치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만 끊고 해결할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조금 처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타틴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LDL 사이즈를 봤더니 이제 1번, 2번이 큰 LDL이고 여기 3번부터 7번까지 이제 작은 LDL인데 이 작은 LDL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혈관에 염증이 진행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약만 끊을 게 아니라 종합적인 그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와 처방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 몸 그 체형, 체성분 구성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장 지방이 4kg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kg 이내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4kg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 자체가 많은 것만으로도 중성 지방이 늘어날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나고 이거 자체가 이제 염증 수치가 활발하게 생기고 염증 사이토카인도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혈관 그런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도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좀 더 강화시켜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경동맥 협착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동맥, 뇌로 가는 그런 동맥의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인데요. 이 경동맥인데 목에 여기 이제 동맥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플라크가 크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 3, 40% 정도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이렇게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동맥경화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항산화 킬레이션도 좀 해서 요 수치를 좋아지게 하기 쉽진 않지만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 끊어도 되나요? 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모릅니다. 예, 환자분이 이제 체형이 어떻게 되고 다른 염증 수치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서 고지혈증 약을 끊어도 된다 안 된다. 요 환자 케이스처럼 끊었다가 어떻게 됐죠? 왕창 올라가고 전체적인 염증 수치가 활발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만 끊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약 안 먹고 부작용 없어졌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요.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좀 더 해보고 그 결과에 맞게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임의대로 그냥 끊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는 아주 반가운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는 약 그냥 끊어도 됩니다.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60대 초반 남자고요. 수개월 전부터 고지혈증 약을 먹고 근육통이 너무 심하고 변비가 생기고 무기력감이 심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게 된 케이스고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이제 약을 처방받았고 약 종류를 계속 바꿨지만 부작용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성분 분석 검사에서 지방이 적고 근육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요. 뭐 내장 지방은 아까 한 4kg였는데 2kg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흡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리기와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고 있었고 아까 그분은 거의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식습관도 양호한 편이고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든가 뭐 배달 음식 또는 이제 외식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식사도 양호하게 식습관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항산화제, 영양제도 이제 잘 챙겨서 먹고 있고 경동맥 초음파 했는데 이것도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이제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달 이상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2달 동안 약을 끊었는데 과연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갔을까? 이제 요게 이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과연 2달 동안 약을 안 먹었는데 콜레스테롤 이 수치, 정밀 검사 수치가 과연 앞에 첫 번째 환자하고 어떻게 다른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은 205예요. 아주 지극히 좋죠. 우리가 목표하는 게 200에서 240이었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딱 유지를 하고 있었고 HDL 콜레스테롤도 높은 편이고 LDL 콜레스테롤도 어, 한 1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성 지방은 이제 84로 아주 양호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아포비하고 리포프로테인 A 같은 그 LDL 부소 지단백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11.56으로 약간 증가되어 있는데 큰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하고 요 이제 콜레스테롤 정밀 검사 수치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이 환자가 그러면 이제 간혹 이제 수치는 괜찮은데 LDL 사이즈가 엄청 작은 경우가 있거든요. 사이즈도 궁금했는데 사이즈 봤더니 제가 이제 3번부터 7번까지 작은 LDL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 그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큰 LDL 타입을 주로 갖고 있어서 이 환자는 이제 혈관의 염증도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까지 좋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동맥경화가 심한지 혹시라도 체크를 해봤는데 혈관 나이도 본인 아주 동맥경화도 혈관이 딱딱한 정도도 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좌우 팔다리 혈압 비율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다리하고 팔의 혈압 비율도 좋아서 동맥경화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약 처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술을 조금 드시고 있는 것 같아서 술만 조금 줄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처럼 이제 평소 식습관하고 운동, 그리고 이제 먹고 있는 영양제들을 잘 보충하고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따로 뭐 제가 처방하거나 약을 처방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첫 번째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을 끊었더니 염증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수치들이 보여서 콜레스테롤 스타틴 약도 최소한의 용량으로 처방을 했고요. 그 외에 필요한 이제 항산화 영양제도 처방을 했고, 시간이 되면은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라는 게 뭐 끊어도 된다, 안 끊어도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LDL 콜레스테롤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환자의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가 먹고 있는 영양제라든가 기능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혈관의 염증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끊어도 된다, 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부작용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단독으로 약을 중단하지 말고요.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다음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았을 때 이미 동맥경화라는 그런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은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평가를 하고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처럼 콜레스테롤 조금 높은데 그거 가지고서 약을 과도하게 처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던 케이스고, 실제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정도로 식습관하고 운동 습관을 충분히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끊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그 고지혈증 약 부작용이 걱정돼서 약을 끊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해두시면은 이런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잘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